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문 앞에 이렇게 우유나 신문이 배달돼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물건을 받아 소비하고 한 번에 돈을 내는 이 구독 서비스는 보통 이런 정도였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구독 경제라는 말이 생기고 이런 것도 구독하나 싶을 정도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 빅디퍼 신주리 팀장과 함께 소비자를 사로잡은 구독 경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신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요즘 유튜브 채널 들어가 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멘트 때문에 그런지 구독이라는 말이 귀에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개념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것 같고요. 네, 구독 경제라는 개념은 일정액을 내면 사용자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받는 유통 서비스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유나 신분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제품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대에 미국 쪽에서 관련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서비스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의류 구독 서비스 업체입니다. 월 일정 요금을 내면 한 달에 수백만 원까지 하는 유명 디자이너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가 있고요. 네, 굳이 옷을 빌리지 않더라도 구독만으로 매일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지금 해외 스타트업 사례를 좀 먼저 보여주셨는데 국내 시장은 어때요? 이전과는 다른 좀 파격적인 서비스가 나왔나요? 아마도 소유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한다면은 자동차가 있겠죠. 이제는 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구독한다. 네, 일정 금액을 내고 원하는 차를 골라서 탈 수 있는데요. 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차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한 비용은 얼마 정도 돼요? 업체마다 비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 업체의 경우에는 빌릴 수 있는 차량에 세단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월 99만 원의 비용을 내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내면은 월 2회까지 교체 가능합니다. 따라서 3대까지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기존의 자동차 하면은 리스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것과 구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은 차량을 자기가 가입한 기간 동안에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는 거고 그 기간 자체도 짧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는 차종이 딱 정해져 있지만 그 구독은 내 취향대로 바꿀 수 있다. 그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비용 부담이 좀 따를 테고 그것보다는 비교적 소액으로 좀 일상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다른 구독 서비스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는 서비스는 매일매일 필요한데 귀찮은 것들, 그것들을 챙겨주는 서비스들입니다. 아마도 매일 입어야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와이셔츠겠죠. 남성분들? 네. 와이셔츠를 잘 다려서 셔츠 5벌이 매주 집으로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월화수목금? 네, 맞습니다. 다림질까지 해주니까 굉장히 편리하고요. 지난주에 뭘 입었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으니까 많이들 이용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면도기가 있죠. 면도날? 네, 그렇습니다. 그 날이 굉장히 쓰다 보면은 닳게 되는데 이 코로나 탓에 외출을 가끔 하시다 보면은 교체 시점을 좀 깜빡하시게 되는데요. 이 면도날을 정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면도날 교체 시기를 문자로 알려주고 다 떨어질 때쯤에는 자동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편리한 거죠. 빅데이터 상으로는 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신용카드 결제 내역 분석을 해보시잖아요. 어떤 품목에서 구독 서비스를 좀 많이 이용을 했는지 드러나나요? 네, 저희가 다양한 구독 서비스 업체를 모아서 64개 업체를 모았습니다. 이 업체를 기준으로 성장률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작년 3반기와 비교를 했을 때 회원수 기준으로 올해 151%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궁금하신 분야별로 보면은 먹고 마시는 식품이 132%, 미용 패션이 156%, 지식 분야는 192%까지 크게 성장했습니다. 지식 분야 같은 경우는 그러면 1년에 한 2배 가까이 성장을 했다는 얘기인데 지식 분야 하니까 어떤 걸까요? 책, 잡지 이런 건가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정보를 찾아보는 곳이라고 하면은 인터넷이겠죠. 인터넷에서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리고 좋은 자료를 찾으려면은 검색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알짜 정보를 모아서 보내주는 뉴스 정보 콘텐츠 구독 서비스도 인기입니다.
최근 뉴스나 아니면 관심 있는 네. 분야의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내주는 일종의 뉴스레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 업체가 제 관심사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입을 하실 때 일단은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관심사를 정해 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앵커님께서 보시는 정보들을 확인을 하면은 네. 앵커님이 어떤 정보에 더 관심이 있는지를 그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전형적인 맞춤형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이렇게 구독 경제에 좀 눈을 돌리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자물쇠 효과, 락인 효과가 가장 큰 이유겠습니다. 락인 이펙트, 그러니까는 잠가 놓는다, 가다 놓는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별도의 큰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매출을 계속 확보할 수 있기 네. 때문인데요. 게다가 제품에 대한 반응을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 마켓 효과도 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요? 빅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고객 정보 수집도 용이하게 되는데요. 고객이 선택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고객의 그 취향을 말해주는 중요한 정보로 활용이 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를 분석해서 맞춤 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은 보다 더 안정적인 매출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취향을 알아서 저격해주는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변화에 민감한 2030 이런 젊은 세대들한테 아주 좀 환영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맞습니다. 편리미엄이란 단어가 있죠. 편리미엄? 네,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합친 소비 트렌드 단어인데요. 네. 이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사소한 물건이라도 오프라인 매장이나 매대 앞에서 잠시라도 고민했던 경험 누구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구독 경제 서비스는 구독만 해놓으면은 상품이 오니까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구독 서비스 비용은 계좌로 나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돈이 나가는 게. 그러니까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해서 좀 배보다 배꼽이 커질 가능성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소비자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응원 사이트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의 경우에는 무료 체험으로 시작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알기 힘든데요. 네. 일단 가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결제 여부는 좀 신경을 쓰지 않은 고객들의 특성을 고려하는 건데 네. 이럴 때는 꼭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네요. 그리고 또 한 번 구독하게 되면 해지하는 걸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나에게 필요 없는 서비스라면은 확실하게 단호하게 해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서비스나 가입보다 해지가 더 어려운 법이니까 미리 좀 나한테 꼭 필요한 경험인지 그거를 가려내는 것부터가 현명한 구독 경제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신주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